호르무즈 해협과 미국의 최신 발언입니다. 도널드 트럼프는 미국이 해협을 지킬 것이라 했지만 이란이 자신들이 통제한다고 믿어 상황이 복잡합니다. 여기서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요? 모든 게 잘못될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이 발언은 답을 주기보다는 더 많은 의문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는 미국이 요금을 부과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이란이 요금을 부과하려는 계획에 대한 비판과는 대조적입니다. 이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전체 요금 제도를 조롱하려는 영리한 시도일 수 있습니다. 미국이 요금을 부과할 수 없다면 이란도 요금을 부과할 수 없고 결국 아무도 요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트럼프를 너무 높게 평가하는 겁니다. 아마 이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알다시피 호르무즈 해협에서 선박의 안전한 통과를 호위하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곳에 몇 달 동안 발이 묶인 수천 명의 선원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작전은 이란의 위협 때문에 매우 빠르게 뒷전으로 밀려났습니다. 하지만 지금 양측 간의 점진적인 긴장 고조 속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호르무즈 해협 문제에 대해 이란을 압박할 가치가 있다고 느끼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모두에게 상기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 초점을 맞추려고 하는 동안 실제로 가장 큰 위협은 핵 문제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그들의 목표는 핵 프로그램에서 관심을 돌리는 것일 텐데 위성 사진에 따르면 그들은 이를 재건하려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들의 모든 시설이 파괴되었다고 주장했지만 말이죠. 그래서 아마도 그들은 일부 시설을 다시 복구하려고 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모든 관심이 호르무즈 해협에 쏠리면서 핵 문제에는 주목이 가지 않고 있습니다. 분명히 호르무즈 해협에 많은 관심이 집중되는 이유는 그것이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걸프 아랍 국가들의 즉각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핵심 사안, 핵심 위협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는 세계 경제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포함한 지역 국가들에게도 해당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핵 문제입니다. 그리고 저는 관련된 모든 안보기관들의 관심이 이란의 의도대로 흐르거나 분산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중동 담당 선임 특파원 아리엘 오세란 씨가 이 지역의 최신 동향을 전해주셨습니다. 귀중한 통찰과 소식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리엘 씨. 그리고 이제 바로 그와 관련해서 이 지역 전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안보 동향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카르메 유세프에서 연결된 예비역 소장 아모스 야들린 전 이스라엘군 군사정보국장님을 모시게 되어 영광입니다. 소장님 환영합니다.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현재 미국이 이란 표적을 공격하고 이란 정권이 여러 걸프 국가의 미사일과 드론을 발사하는 가운데 이스라엘은 분명히 매우 예의주시하며 한 발 물러서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란 혁명수비대 아이론 GC란 이스라엘을 피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란의 전략에 대한 당신의 평가를 듣고 싶습니다. 저는 6월 합의로 돌아가야 한다고 봅니다. 그 양해각설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관점에서 볼 때 매우 문제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란 측은 기본적으로 그들에게 호르무즈 해협과 레바논과의 연계에 대한 어느 정도의 권한을 부여한 모호한 표현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대통령이 제압을 받고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는 전쟁을 원치 않지만 그들은 위험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들은 호르무즈에서 자신들에게 미래 협상, 미래 합의, 그리고 중동의 세력 균형에서 막대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체제를 세우려고 합니다. 물론 이것은 워싱턴에서 그 합의가 이해되는 방식에 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통령은 이란 측이 하는 일을 받아들일 의사가 없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이것이 합의도 없고 전쟁도 없는 상황인지 아니면 양측의 제한적인 공격이 있는지 또는 전면전으로 돌아가는 것인지입니다. 저는 지난 몇 달 동안 전면전으로 돌아갈 가능성은 매우 낮았다고 생각합니다.
불행하게도 지난 3일 동안 그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란에서 결정을 내리는 사람들은 이제 자신들에게 순풍이 불고 있다고 느끼고 있으며 호르무즈 해협의 조치와 조건을 자신들이 좌지우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먼저 대통령을 봤습니다. 중부사령부에 반격할 재량을 주는 것을요. 그리고 오늘 오후에는 이란 항구에 대한 봉쇄를 다시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건 기본적으로 우리를 루잔 양해각서 이전으로 되돌리는 셈입니다. 정말 흥미롭네요. 특히 정권 입장에서는 이란 혁명 수비대가 그 해협을 통제하고 있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더욱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앞서 방송에서 이야기했듯이 이란은 전략적으로 핵 문제에서 호르무즈 해협 문제로 초점을 전환하는데 정말 훌륭하게 해냈어요. 하지만 이번 전쟁이 시작될 때 이스라엘과 미국이 매우 보조를 맞추고 있었다는 사실에 대해 당신의 생각을 듣고 싶어요. 2월 말 그 전례 없는 합동작전으로 전쟁 초기에 최고 지도자와 40명의 지휘관들을 제거했죠. 이제 불과 몇 주 만에 예루살렘은 적어도 겉으로 보기에는 상황에서 소외된 것처럼 보입니다. 당신은 전쟁이 다시 시작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군요. 만약 그런 군사작전이 다시 계속된다면 이스라엘이 동의할 거라고 보시나요? 이스라엘이 자체적으로 전쟁을 재개할 능력이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물론 두 가지 사건 중 하나라도 발생하면 전쟁에 참여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지난 3일 동안 바레인, 쿠웨이트, 아랍에미리트가 공격당한 것과 같은 방식으로 이란에게 공격당할 것입니다. 또는 대통령이 전쟁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하면 이스라엘은 다시 한번 미국인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싸울 것입니다. 제 생각에 이스라엘이 전적으로 자국의 주도로 일방적으로 전쟁에 나서게 만드는 간 하나의 레드라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스라엘이 정보로 이란이 핵폭탄, 즉 핵무기를 개발하거나 밀반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을 경우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을 다시 한번 전쟁으로 이끌게 될 레드라인입니다. 저는 이란이 앞으로 몇 달 안에 그렇게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들은 기본적으로 지금은 거의 관심을 돌리기 위한 방법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것이 자신들의 원자폭탄이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전쟁에서 얻은 가장 큰 지렛대이며 그들은 이것을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앞서 말했듯이 그들이 펼치고 있는 전략은 지금으로서는 확실히 효과를 내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미국 대통령이 다른 결정을 하고 전화통화가 이루어질 경우 우리는 상황 전개를 지켜봐야 합니다. 소장님 계속 함께해 주세요. 이제 테헤란에서 마흐무드 아흐마디네자드에 대한 대담한 계획에 관한 최신 보도로 넘어가면서 또 다른 중요한 이야기에 대해 당신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수년에 걸쳐 전직 강경 지도자를 워싱턴과 예루살렘의 정보원으로 포섭하려는 것으로 알려진 시도들에 대해서도 말이죠. 그리고 잠재적으로 이란에서 정권 교체가 일어날 경우 그를 차기 지도자로 내세우려는 가능성까지도 있었습니다. 이제 이러한 움직임들은 그가 엄격한 감시하에 살고 있던 테헤란에서 그를 데려와 전쟁 초기 이스라엘의 안전 가옥으로 옮기려는 극적인 시도로 이어졌다고 전해집니다. 하지만 그 계획은 무산되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이 시도들에는 2년이 넘은 시점에 헝가리에서 열린 학술회의에서 모사드 국장 다비드 바르네아와의 비공식 만남도 포함되어 있었다고 보도했습니다. 계속해서 저희와 함께하고 계신 분은 이스라엘 국방군 전 군사정보국장인 예비역 소장 아모스 야들린입니다. 소장님, 이 이야기는 반전이 가득한 영화 스릴러처럼 들리네요. 모사드가 수년간 강경파 전 대통령 마흐무드 아마디네자드를 포섭하려 했다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이스라엘을 파괴하려 했던 사람을 자산으로 만들기 위해 어떤 정보 공작에 동원됐는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견 부탁드립니다. 저는 정권 교체라는 전체적인 발상이 상당히 허술한 발상이었다고 봅니다.
저는 정권을 바꾸는 방법을 한두 가지밖에 모릅니다. 하나는 직접 군대를 투입해서 바꾸고자 하는 수도까지 진격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1945년 베를린이나 2003년 바그다드처럼 말이죠. 이것은 지난 이란 전쟁에서의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지도부를 제거하면 그런 조건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쿠르드족이 현장에서 싸울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뉴욕타임즈가 우리에게 전해준 바에 따르면 이 이야기가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들은 또한 대안도 준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억하신다면 전쟁 초기에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에는 이미 다른 지도자들이 있고 정권 교체가 이미 일어났다고 말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 해 전에 정보국장으로 일했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저는 많은 신호정보 소스와 몇몇 기술적 소스, 공중정찰, 그리고 인적 정보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작전이 성공하더라도 아마디 아후마디네자드와 관련된 그런 실제 작전은 다른 정보 분야에 비해 신뢰도가 훨씬 낮습니다. 그리고 정보는 작전과 전략의 기반이 됩니다. 그러니까 레바논에서 있었던 호출기 작전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 작전은 기술, 사이버, 지휘 통제 요소와 혁신적인 발상이 결합된 것이었습니다. 이번 경우에는 만약 뉴욕타임스의 보도가 맞다면 이 아이디어가 실제로 실현될 수 있는지 레드팀을 통해 훨씬 더 많이 검증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귀중한 통찰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은퇴한 아모스 야들린 소장님, 오늘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도 즐거웠어요. 고마워요, 베니타.